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호영 우리 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 강주 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굴입니다. 앞으로 49일 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듭니다. 우리 선조와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헌정 질서에 무모하게 도전한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3년 만에 국민과 사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퇴장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국민 경제에 남긴 깊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이 정부 들어서 경제수석, 부총리까지 경제산업탈 역할을 해오셨죠? 네.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 정부의 시작과 끝을 저는 이제 한마디로 결산을 해보라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큰 짐만 남기고 떠나는 정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 다 지금 나아진 게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성적표라 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 민주당이 오로지 책임지는 21년도 4.6% 고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평균 1.7%,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네요. 이 숫자는 우리가 실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잠재 성장률 2%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다음으로 나라 국간 사정입니다. 21년도에 61.3조 원의 초과 세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누적 87조가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세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부총리님, 네. 작년도 조세 부담률이 얼마로 좀 추정이 됩니까? 작년도가 네. 지금 18% 정도. 네, 맞습니다. 17.7%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끌어올렸던 우리의 조세 부담률을 7년 전 수준으로 퇴행시킨 겁니다.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경기 부진 속에 이제 우리 모든 경제 주체의 활력 지수가 지금 땅바닥에 있습니다. 가계 소비 증가율 지난 2년 연속 1%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거는 금융 위기 때나 나타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업 투자, 이거 심하게 꼬그라지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2%고요. 전 정부의 평균치 2.6%의 절반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 작년에는 1.3% 마이너스입니다. 기업 투자 절대치가 줄어드는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23년도에 7.5% 급감했습니다. 작년도 기저효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일시 반등했습니다만은 22년도 수준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지금 달해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거시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지금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한파 수준입니다. 먼저 일자리 한번 같이 보시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상용 근로자라고 그럽니다. 2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중산층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제조업, 건설업 분야 근로자는 2년 동안 10만 6천 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임금 보시죠. 명목 임금이 올랐어요. 그런데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제 임금은 3년 전에 비해서 0.7%가 떨어진 거죠. 힘들게 취업에 성공해도 생활 수준은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 침체 직격탄을 우리 자영업자들이 맞고 계시는 겁니다. 파탄 수준입니다.
내수 침체가 고착화되면서 23년도에 100만 명이 폐업을 했고 금년 들어 2개월 동안 20만 명이 줄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취업자 비중이 작년에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총리님 맞죠? 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아직 내수나 그다음에 경제의 어려움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니까 저도 정확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저는 성과를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저희가 22년도, 23년도는 글로벌 유례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였습니다. 물가가 6% 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출이 마이너스였고요. 그 다음에 무역 수지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물가도 안정세가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한 오버슈팅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채 의존 경제가 심화돼서 이 부분을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년 만에 가계 부채 비율이 감소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매크로 전체 비율이 네. 해서 전체적으로 가계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정부 부채 비율 자체가 저희가 2000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이 얘기 뭐냐면 그만큼 체질이 개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네, 인기가 네. 없는 정책이었지만 저희는 체질 개선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다음에 약자 복지를 했고 그다음에 인구 위기에 대응을 해서 저희가 소득 분배 지표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출생률 자체도 예. 제가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고물가, 그다음 고금리에 따른 이런 오버슈팅이 오래 갔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내수와 그다음에 이 경기에 있어서 내수의 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최근에 관세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심리가 더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예.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민생 안정과 예. 그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주어주신 표 중에서도 21년 거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20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이요. 그러니까 21년도는 그래서 4.6%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객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관련된 제가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득이 지금 말이 아니죠. 4분의 3이 지금 최저생계 미만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최저임금 소득 미만. 예, 큰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부채가 줄었다 하는데요. 지금 자영업자 대출은 절대적인 부채를 좀 늘고 있죠. 절대치는. 예, 그래서 1,000조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연체율이죠. 지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빚을 상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체율이 지금 3배 좀 올랐습니다. 0.51에서 1.67로. 그리고 창업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죠. 2년 만에 23만 개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자, 부총리님. 부총리 아까 아침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3년 만에 크게 이게 침체 늪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웃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있지 않습니까?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빨리 회복을 하고 있다는 취지는 거시원스러운 그렇죠, 예. 그건 아니라고 최근에 들은 네.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네.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상당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유동성 파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갔고 고물가 그러니까 그래서 코로나 글로벌 복합 위기의 부작용 자체가 저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고 그다음 무겁게 우리 민생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조금 더 심각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판단이 생각보다도 오래 갔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내수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자영업자 말씀을 하셨는데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자영업자분께서 어려운 부분은 네네. 경기적인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구조적인 온라인의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써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제가 필요했습니다. 부총리님 여기에서 우리 부총리님의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변명이 아니고 경제적 실상에 관해서 물어보시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좀 드리는 정확히 같이 인식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정부 출발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저거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구조적 저성장 요인을 빨리 극복해 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 산업 한도가 바뀌고 있으니 우리 경제를 지키고 혁신적인 성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경기가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연착륙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가 국민의 한로를 여는 비전을 제시하고 또 꺼져가는 경제를 살려내는 선도적 역할을 요구를 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처방을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기대했던 국가가 무한 책임으로 경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성장 견인 정책을 펼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기조가 자유방임주였습니다. 시장이 기업이 다 알아서 잘한다. 정부는 뒷짐지고 있으면 된다는 경제 방관자의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 경제 위기 상황, 생계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정책 봅시다. 적극적인 통화 금융 정책을 했어야 되죠. 그러나 금리와 통화는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금 시장을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신의 폭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있잖아요. 재정정책이었죠. 우리 재정정책은 그런데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징을 갖죠. 첫 번째가 이제 부자 감세 정책이죠. 두 번째가 초긴축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정책 효과를 발휘했는지 좀 보겠습니다.